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풍수 명당론, 풍수의 이유와 부동산 투자, 도시풍수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풍수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제 음, 뭐 화성이나 지금 달나라가는 시대에 과거에 캐캐묵은 풍수가 뭐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거 미신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풍수에 잘못된 선입견이라든지 인식이 있어서 풍수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풍수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풍수 책을 보면은 굉장히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좀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로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도시 풍수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투자에 활용하는 부분들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풍수라는 부분들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연의 법칙이고 상식의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구체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구체화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풍수지리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땅의 원리, 땅의 원칙,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아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람과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 땅의 원리를 알아가는 방법, 자연의 법칙을 알아가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풍수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수라는 부분들은 이제 자연과 인간이 얼마만큼 잘 조화롭고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이것은 곧 자연의 법칙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자연의 법칙에 맞게끔 인간이 살아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풍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인간의 힘이 이제 미미할 때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생활 삶 자체가 자연에서 자고 자연에서 먹을 것을 얻고 하는 부분들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이제 조금 오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부분들도 자연의 품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공간 자체를 인간들이 개발과 도전의 이제 대상이고, 자연과 인간의 대립적 관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을 할 때도 지형지설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에 맞게끔, 인간의 입맛에 맞게끔 산을 허물고 거기서 이제 격자형으로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서 경제성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이 되고 자연을 훼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자동차 오염이라든지 도시 환경든지 많이 이제 오염을 많이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이제 인간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리고 각종 그 기후 변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인간에게 이제 경고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제 자연의 힘이 앞에는 대응할 수 없겠다, 옛날로 돌아가자 해서 도시개발을 할 때도 지형지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개발은 과거처럼 경제성 중심의 도시개발이 아니라 친환경 중심의 도시개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지설을 활용을 해서 도시개발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풍수라는 부분들은 이제 자연의 삶, 자연의 법칙을 이해를 하고 자연의 법칙에 맞는,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풍수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풍수는 상식의 학문이다, 자연의 학문이다, 과학의 학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수에서 풍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세 가지 개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제 풍수는 기의 학문입니다. 기 우리 많이 쓰죠. 기분이 좋다, 뭐 기분이 나쁘다,
뭐, 그 기운이 모인다, 기가 빠져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 기라는 부분들은 이제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인데, 이 기는 모든 만물의 집합체, 모든 만물은 기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가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데 그 형상이라는 부분들은 기의 속성을 나타낸 거예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 얼굴 형태도 다르고 골격 형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성격도 다 다르죠. 그래서 기의 형태는 이제 얼굴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격은 기의 성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운에서도 긍정적인 기운, 부정적인 기운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기와 살기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거칠어진 기운 자체는 생기와 살기를 같이 동시에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순환을 시키고 살기는 이제 밖으로 빼내는 탈살 과정이라고 하는데 살기를 벗겨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생기를 많이 모으는 것이 이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바람을 만나게 되면 기의 속성은 흩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풍적기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 바람이라는 부분들은 산 흩어지게 만든다. 뭘? 기, 에너지를 만나는 즉시 다시 말해서 기는 바람을 만나면 즉시 흩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바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하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람이란 것은 바람 드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죠. 바람 든 무가 있습니다. 무. 바람 든 무는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사람이 바람이 되면 어떻게 되죠? 풍이 오죠. 건강한 해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풍 이런 이야기 하죠. 중풍. 풍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에 계곡에 굉장히 덥죠. 계곡에 가면은 계곡 바람은 시원하죠. 그래서 계곡 가운데 있는 큰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시원하고 잠이 잘 오지만 거기서 계속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비도라는 구안화사라는 병이 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찬바람이 어디로? 몸속으로 스며들면 기를 흩어지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체 기능의 리듬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거 공간을 정하든 아니면 뭐 산업 공간을 정하든 간에 바람이 직접적으로 부는 곳, 바람을 맞는 곳은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입지 선정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명당이 형성되는 것이고,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공간입니다. 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도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 가운데 있는 공간은 풍수적으로는 바람을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바람이 맞죠? 바람이 맞게 되면은 바람이 빨리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름에 계곡에 가서 큰 바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 직접적으로 맞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에 비해서 풍수적으로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풍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공간이 좋을지 안 좋을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이런 공간이 집이 이렇게 정면으로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차가 이렇게 다니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가 가속으로 오다가 이쪽으로 직접 들어와서 사고 날 염려가 있겠죠.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든 이쪽이든 돌아 나가면 이쪽으로 돌아 나가든 이쪽으로 돌아 나가든 자동차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죠? 확 돌면은 자동차에 묻어 있는 먼지를 여기에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제 바람이 이제 충이 된다고 하는데 도로 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식의 문제예요. 그건 해줄 수밖에 없죠. 이거 그냥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뭐예요? 먼지가 이렇게 들어올 게 없지만 여기서 확 돌면은 먼지가 곡선을 그리면서 이쪽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먼지가 굉장히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건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상식의 문제예요, 상식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물입니다, 물. 물은 돈이죠, 돈. 재물.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기. 수지적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라는 부분들은 물을 만나게 되면 그 즉시 멈추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는데 기가 이렇게 오다가 물이 있으면 넘지를 못하고 여기에 멈추게 된다. 그래서 이 기가 여기에 응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물이 모이는 곳에 기가 응집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면은 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넘지를 못하고 이쪽에서도 넘지를 못하니까 이 공간에 이제 기가 응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의 종류에는 천기라는 게 있고 지기라는 게 있고 인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기운,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 대표적으로 천기는 뭐냐면 태양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 에너지. 그리고 이제 공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신선한 공기라든지 태양 에너지를 이제 천기라 보는 거고 지기라는 부분들은 이제 땅의 토질이라든지 땅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인기는 사람들의 기운. 내가 이제 여기가 이제 주거 공간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 공간이라고 했을 때 천기 다시 말해서 태양 에너지가 잘 들어오시는 공간이어야 되고 땅의 토질이 좋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성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조건적인 이제 명당이 형성이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인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거 공간으로서 명당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잘 사는 동네 그 다음에 마을의 분위기가 좋은 동네 그것이 명당입니다. 다른 거 뭐 크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동네가 있고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그 동네에서 가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인기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저떻든 이 동네에 가서 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이 가난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안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부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또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긴 가난하니까 삶이 이제 힘드니까 삶을 한탄을 하게 되고 노력을 하겠죠. 좀 더 이제 부자로 살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죠. 나는 이거 해도 안 돼, 저거 해도 안 돼. 이렇게 해보니까 망하더라, 저렇게 해보니까 망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기에 있는 부분들,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돈을 벌어보신 분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돈이 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공의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마인드가 좋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하게 되면 나도 어느새 이 사람들하고의 부정적인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런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 기분이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서 이런 기분, 에너지를 받게 되면 나 스스로도 이제 변화가 되는,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기라는 부분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부자 동네에 가서 살아라. 옛날에 뭐 맥로 삼천치고 이런 이야기도 있죠. 애 공부시키려고 3번이나 이제 이사를 다녔다 하는 분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과 내 부동산 이런 분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풍수라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풍수라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서민들의 문학의 학문이 아니라 왕과 귀족들에 의한 특권계층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접할 수가 없었고, 이 왕이라든지 금문세족들이 자기의 지위를 유지를 하고 또 신분 상승을 위한 그런 도구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는 부분들이고, 풍수라는 부분들은 이제 재물학이라고도 하죠. 굽이나 가난을 구제해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운학이라고도 합니다. 운을 계측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주팔자는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주팔자라는 분들은 뭐냐면 태어난 운명이죠. 태어난 시기라든 이런 분들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운명이 처음에 그 타고난 운명이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간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타고난 팔자가 좋지 않는다 하더라도 풍수적 변화를 통해서 운명을 개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보풍수라고 하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학문이 바로 풍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구빈학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가난을 구제한다고 하는데, 가난을 구제한다는 의미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현대에도 이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장사가 잘 안 돼. 그래서 장사가 좀 잘하게, 장사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상가의 상권 분석을 통해서 업종하고 상권하고 조화를 시킨다든지, 그 건물하고 업장하고 조화를 시킨다든지, 또 하나는 업장의 그 매장 인테리어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든지, 홍보. 그러니까 구전 마케팅이죠. 왔다 가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다시 재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매장 인테리어를 통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빈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과 공간 생명학으로의 풍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풍수라는 부분들은 공간에 생명을 부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시든 아니면 공간 배치를 하시든 그 다음에 입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공간이라는 부분들이 죽어 있는 공간에 생명을 어떻게 하면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기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 배치는 생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풍수 공간의 풍수 명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 도시 풍수에서 현대에서는 도시 풍수가 왜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 환경 오염이 이제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도시 개발은 이제 경제성 위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현대의 도시 개발은
도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자연을 훼손해서 도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든지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 지세를 활용을 해서 친환경은 이제 도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환경 도시 개발의 이론적 배경이 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풍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에 대한 가치가 증대하면 증가할수록 풍수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서 접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시개발에 이제 풍수 이론을 접목하는 부분들은 도시의 입지 선정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기관의 배치,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 공간 배치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풍수 이론을 접목을 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지 선정이라든지 행정기관의 배치는 신도시가 들어간 지역에 수세라든지 지형지세를 활용을 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행정기관의 배치도 마찬가지로 풍수 이론을 어느 정도 접목을 해서 공간 배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친환경 주택입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라든지 자연채광, 그 다음에 조명이라든지 사람의 발열, 인체에서 나오는 열, 그 다음에 이제 발열, TV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열,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겨울에도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이 열을 활용을 해서 18도에서 20도 정도 별도로 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해서 두껍게 이제 이중창이라든지 기밀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단열재를 많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크게 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주택이 이제 이 패시브 하우스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친환경 주택, 친환경 건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의 바람을 막아주는 건물끼리 이렇게密集되어 있지만 전원주택이 지어지는 곳은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집 한 채만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러면 바람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입지적으로 이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산이 있어서 바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방향도 이제 태양 에너지가 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향을 해서 자연 채광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이런 난방비도 줄일 수가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풍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느 지역을 이제 풍수적으로 명당이 형성이 되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물이 모이는 곳, 그런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수부명당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본류하고 지류가 만나는 지점, 큰 강이 있다고 하면, 큰 강이 있죠. 이게 이제 풍수 용어로는 외당수라고 하고, 내당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내부 흐르는 작은 하천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류와 지류, 큰 강하고 이제 소하천이 만나는 지점, 이러한 부분인데, 이런 지점에 이제 물의 양이 많겠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수구 맹당이라고 하고, 합수 맹당이라는 부분들은 두 개의 물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고, 주로 이제 요런 지점이라든지 요 부분이 이제 맹당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물이 풍부하게 모이는 지점, 그런 부분들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는 이제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설계를 통한 부분들, 매장 동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매장 설계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매장하고 건물의 구조하고 그 건물에 맞는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지만이 죽어있는 매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장을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장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는데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공간이에요. 자 이제 길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이 작은 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매장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출입문은 이쪽으로 내겠죠. 출입문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접근성이 돼야 되니까 이쪽에도 또 이렇게 작은 문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 손님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기운이라고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가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물건을 사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공간이 뚫려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통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이렇게 이제 길이 있고 이렇게 작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문을 이렇게 이제 주출입구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그 부출입구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무조건 기회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대각선으로 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제로하우스 이 부분들은 이제 입지 선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실 때 영업장을 선택을 할 때 풍수적으로 이제 물이 모이는 곳에 이제 재물이 모인다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풍수 명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외당수예요. 이렇게 큰 강이 이렇게 외당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내당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물이 만나는 지점이 이게 이제 수구명당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수구명당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여기가 좋은 부분들은 여기는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을 보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이제 물이 들어오는 방향을 보는 거죠.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좋다. 풍수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입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는 골바람이 부는 곳에는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음지죠, 음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권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색상이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굉장히 잘 띄죠. 다른 건물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갈비집이었어요. 갈비집. 돼지갈비집이었는데 원래는 이런 색상이 아니라 이런 색상이었습니다. 이런 색상. 이런 색상이었는데 회색 계통의 색상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해놨어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색상을 선택한 것은 업종하고 이 건물의 색상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나서 나중에 이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이 빌딩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은 밥을 먹으려고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 가지고 이 빨간색, 주황색 이런 색상은 사람을 긴장을 시키고 집중을 시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색상으로서는 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종하고 건물의 색상은 일치가 돼야 된다, 조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골바람이 부는 곳에 이제 이렇게 산사태가 나서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에 어떤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풍수적인 그 원리를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사고도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건물에 보면 이런 그 조형물을 세우게 되는데, 이 조형물이라는 부분들은 건물의 이제 상징적 의미를 이제 내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을 세우는 부분들은 건물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이제 막 이렇게 거칠거칠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풍수 조형물도 건물하고 조화로운 풍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를 세웠다고 하는데 보시니까 이게 뭐예요? 저승사자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수라는 부분들을 공부를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풍수라는 부분들의 접근을 아주 이제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좀 아주 쉽게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전적으로 풍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부동산 투자 원리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제 풍수적 요소까지 이제 접목을 하게 되면 예측 가능한 투자를 통해서 기대하는 그런 소기 그 부동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